와줘서 고마워.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줘. 1년간의 오랜 연애는 아기로 끝났어. 오늘의 이야기도 비슷한 줄거리야. 즐감하세요. 나 갈게요. 괜찮다고 선언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배우자가 평소에 대답했어요. 문 밖으로 나가면 망할 것 같은 이별 인사를 하겠지만 이번에는 결혼 14년 동안 그녀에게 마지막 말이 너무 가혹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표정을 여러 번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나는 며칠 후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난 6개월에서 S개월 동안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향한 말에 점점 더 상처를 입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격적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나와 13세 딸이 이미 저녁을 먹은 후에도 늦게 집에 오는 차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남은 음식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미 차 안에 있었습니다. 집에 오기 전에 쓰레기, 내 이름은 커트 K 케민스키입니다. 실제로 내 이름은 데비드 커트 케민스키입니다. 하지만 데비드라는 이름의 아버지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나를 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후배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데비드 존 케민스키입니다. 나에게 주니어라는 이름을 주지 마세요. 주니어나 DJ라는 별명이 있어도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커트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사람이거나 더 정확하게는 폴란드계 미국인이고 그렇습니다. 인구 10,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 살면서 이 주제에 관한 모든 농담을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농담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절반만 폴란드인이고 나머지 절반은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이지만 제 성은 케민스키입니다. 곧 전처가 될 아내를 다듬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이 사실을 불과 4주 전에 알게 됐다. 지난 몇 달 동안 나의 먼 행동은 어느 월요일 저녁 그녀의 잔인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다. 동네 식당에서 간식을 먹기로 했고 옆 부스에서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아내와 절친한 친구인 조어지 캐리가 나를 속이고 있었고 내가 바쁜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충격적이었다. 공허는 내가 도망치려고 남겨둔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나를 알아채지 못하게 해서 믿을 수 없었어요. 제나는 조지와 함께 있었고 심지어 우리 결혼식에서 운전사 역할도 했죠. 그는 내 정비사인데 엄격하긴 하지만 한동안 내 차를 정비할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은 내 정비공이 아니라 내 차량의 수리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고용한 독립 계약자입니다. 저는 중고차 판매원입니다. 이런 농담과 모욕도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사업은 매우 훌륭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가격 그들은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내 차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지는 항상 훌륭한 정비공이었고 그를 바쁘게 하고 급여를 잘 줍니다. 그를 고용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상사로서 여론조사를 하면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그는 농담으로 말했지만 나는 그를 독립기계 계약자로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는 그다지 독립적이지는 않았지만 사실 나는 그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식당에서 나와서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이게 사실일까 하고 자문해봤는데 그냥 사립탐정을 고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한 달에 2번밖에 만나지 못한 게 아깝지 않을까 싶다. 돈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의 전화와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기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고 제너는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가 침대 옆에서 잠든 후 일어나서 그녀의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우리 딸의 생년월일이 비밀번호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했지만 조어지의 이름은 그녀의 연락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나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아마도 그는 단지 유머러스하게 말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최근 행동으로 인해 나는 뭔가 그럴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조지와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위해 몸을 뒤척이고 잠을 이루기 위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때는 아마 새벽 2시 43분 이후였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다음날 마지막으로 시계를 확인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대리점에 조어지가 도착해서 여론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형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낄낄 웃으며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어지와 마주쳤습니다. 조어지는 폴란드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세계 지도를 제시하면 당신이 그럴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위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여론조사는 어리석은 것뿐이지만 지도에서 미국은 물론 심지어 우리 주의 위치도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스스로 교육해보는 게 어때요? 조지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삶이 폴란드에 달려있다면 그는 폴란드를 지적할 수 없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조지는 학문적 추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거리의 현명함과 기계 지식을 소유했지만 학자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 때 나에게 끌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졸업할 수 있도록 그의 학업을 도왔습니다. 나는 동료 선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선택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사무실로 물러나 문을 닫고 직면하게 될 일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둘 다 부인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산타페에 있는 사립탐정에게 연락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그는 모니터링이 한 달에 2번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대신 아내의 전화기에 비콘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은밀하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옵션에 대해 언급했지만 내가 고품질이 값비싼 카메라에 투자하지 않으면 카메라가 발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그가 추천한 추적 프로그램을 선택했고 그의 조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후 그의 도움에 대해 그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몰래 아내의 휴대폰에 추적 앱을 설치하고 내 휴대폰과 동기화했습니다. 그녀의 다음날 나는 정기적으로 그녀의 행방을 알려주는 앱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서점에서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5-20시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으며 재량에 따른 수입을 얻었고 그 돈은 종종 미용실에서 지출했으며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식료품점에 있었습니다. 조어지 반면에 하루 종일 집에 있었지만 우연히 제너가 있을 때마다 결석했습니다. 이는 데이가 내 아내와 딸과의 관계를 고치기로 결정한 당일 여행 외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제공했습니다. 아내는 다소 불안해 보였지만 나는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딸 캐리는 내가 주장하는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10대의 거부감을 나타냈고 그녀는 마지못해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대화에서 조지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나의 불편함은 그녀가 빠르게 주제를 바꾸면서 내 의혹을 더욱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분명했습니다. 나는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지의 발언 나는 그녀의 통화 메시지를 검토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녀의 전화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우리가 침대에 누울 때 전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너에게 저녁 식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친밀감을 암시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으로 혼합된 감정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만약 그녀가 성실하지 않았다면 나는 친밀감을 원했습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더 이상의 친밀감을 시작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의심을 확인할 때까지 보답하기를 주저하면서 나는 주도권을 잡기를 자제했고 결국 우리는 참여했습니다. 친밀감은 있지만 다소 평범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남은 일주일 동안 약간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잠든 후 토요일 저녁에 그녀의 휴대폰 위치를 모니터링하여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찾지 못한 메시지나 전화나는 조지가 단지 자신의 은밀한 탈선으로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테일즈를 날조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잠자리에 든 이후로 이런 경향을 알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합니다. 잠재의식을 뒤흔들며 쉬는 것을 거부하다 새벽 2시가 되었고 나는 거기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 손에는 잭다니엘과 콜라 한 잔,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우리 딸의 생년월일 휴대폰 잠금을 풀고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갑자기 감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딸의 생년월일이 열쇠였습니다. 임신이 힘들었기 때문에 딸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딸의 RH 인자에 관한 어떤 것이 제 아내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아내의 몸이 그녀 안에서 자라는 아기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임신 마지막 3주 동안 제 아내는 아기를 만삭까지 안을 수 있도록 침대에 누워 쉬어야 했고 실제로 결혼한 지 정확히 9개월 후에 캐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건강하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지만 그녀는 도전적인 아이였습니다. 끊임없는 울음에 어려움 수면 장애, 그것이 무엇이든 간호하기를 꺼려 자동차 생활 2년차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우리가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지만 그것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첫 아이가 태어나서 많은 것을 지쳤습니다. 그녀가 결혼식 후 정확히 9개월 만에 태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삶의 기쁨에 대해 그녀는 종종 결혼식 밤 아기라고 불리는 범주에 속했습니다. 결혼식 밤이나 신혼여행 중에 잉태된 경우 조지의 주장이 사실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너가 결혼식 밤 이전에 이미 임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잘 잡는다는 말을 알아요. 조지의 경우에는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소파에서 일어나는 버디를 잡는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로 가서 면봉 몇 개를 챙겨 차실로 향했어요. 그녀는 빨랐어요. 잠이 들었어. 마침내 좋은 수면 일정을 잡았어. 4살 때 그녀는 누워서 부드럽게 코를 골고 있었어. 수학 아가페 면봉으로 그녀의 뺨 안쪽을 면봉으로 닦아내는 것은 충분히 쉬웠지만 내가 조심스럽게 봉인했을 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플라스틱 지퍼백 캐리가 내 생물학적 딸인 것으로 밝혀지면 나는 그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유전적으로 내 딸이 아니라면 제너의 정절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을 것입니다. 일요일에 오면 그 다리를 건너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책임이 있는 집안일. 나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감정을 숨기기 위해 제너 또는 캐리와의 장기간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의심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제너는 결국 나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고 나는 신속하게 조작된 답변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그녀는 항상 사업을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보수적인 지역 사회에 살면서 개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차장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했지만 사업을 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거래가 내 개인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카드를 갚고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생각은 잠재적인 낙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제너가 내 계획을 발견하면 갑작스런 깨달음으로 인해 월요일 아침 일찍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웨스턴 뉴멕시코 대학에 가서 유전자 검사에 관해 과학부서장과 상의하여 세포 및 분자생물학 분야의 세포 및 분자생물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겠다고 제안했으며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내 명함 몇 장을 주면서 그 사람이나 샘플 작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매 금액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캠리를 새 차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러야 할 것 같습니다. 선택한 항목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알려주세요. 마음에 드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떠날 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걱정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내가 제나에게 내 재산을 채우기 위해 새 차를 사겠다고 말했을 때 결과는 내 결혼 생활의 종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기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계사 대출 담당자와 시간제 판매원이 내 사무실로 와서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내 생각을 말했고 그는 폴에게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대한 대출금을 갚고 싶습니다. 일시불로 합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재정 상황을 살펴보고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을 떠나면서 제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가족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당신이 곤경에 빠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둘러 결과가 무엇인지 봅시다. 저는 아직 아내가 점심 식사 후에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폴은 나에게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주었고 우리는 두 가지 계획에 대한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음 이틀은 가장 길었던 날 중 일부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늦게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사망 직전에 학과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도착하면 차를 좀 보려고 바로 사무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나를 보았고 그의 얼굴 표정을 통해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는 수집된 두 샘플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확인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내가 예상했지만 그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줬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를 올려다보자 결과가 적힌 마닐라 봉투를 건넸다. 내 표정이 바뀌어서 무슨 차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난 이제 막 50살이 되었고 난 이제야 스포츠카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MAA 미아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런 차가 없지만 다음날 경매에 가서 기계적으로나 외관상 상태가 좋은 차를 찾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에게 전화해서 그가 떠났을 때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려줄게. 나는 애너에게 일찍 떠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하면 전화 한 통만 있으면 될 것이다. 나는 그녀가 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의 처리할 수 있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나는 이상한 것을 보면서 도시를 돌아다녔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에 슬퍼했지만 전화 후에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던 다른 변호사에게 나를 소개했습니다. 다음날 늦은 저녁 약속 식당에서 간식을 먹으며 밥을 먹으면서 지난 15년의 시간을 정말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했다. 이 결혼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말도 할 수 없었다. 물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어느 정도 내 아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무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조어지가 돈을 지불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그와 같은 친구들과 수년 동안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너도 지불할 더 많은 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캐리가 이것을 숨겼더라도 캐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나한테 비밀로 해라. 그녀의 결혼식 날 내 가장 친한 남자와의 친밀한 비밀. 이제 나는 내가 우연히 들은 것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고 통제할 수 없이 모든 사람과 떨어져 혼자 있어야 했어요. 제나에게 전화해서 그날 저녁 집에 없을 거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아마도 저를 감옥에 가둘 만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전화에 응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트야, 나 앨버커키에서 밤을 보낼 거야. 8시에 경매 준비를 할 거야. 감정 없이 말했어. 좋아. 안녕. 난 평소에 앨버커키에 경매하러 가지 않는데 이건 특이해서 그녀가 받아줄지 궁금했어. 내가 밤새도록 떠나야 한다는 사실의 장점은 그녀가 캐리를 내 부모님 탓으로 돌릴 것이고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녁 내내 그녀의 가짜 추적기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것입니다. 나는 앨버커키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마즈더 미아터를 포함하여 최소 20대의 자동차를 사고 싶었습니다. 경매가 끝난 후 차를 픽업하여 내 부지로 보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내 머릿속의 질문은 기계 검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어지가 내가 24대의 차를 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일상적인 검사와 기계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더 이상 나에게서 일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일에 대해 그가 나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달러 기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로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 작은 마을로 배송하기 전에 누가 충분히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 경매 딜러 중 한 명과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9시쯤 앨버커키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0시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 체크인했는데 오너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호텔의 돈을 회사 계좌에서 나누어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방도 편했고 침대도 딱 필요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간단한 필요사항으로 방에 들어갔을 때
즉시 제너의 전화 추적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아직 집에 있거나 최소한 그녀의 전화가 그날 밤잠을 잘 수 없었을 때 집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2번은 물론이고 결혼식 날 그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우리 결혼을 재고하기 시작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를 독점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실수라는 것을 압니다. 부분적으로는 결혼식 후 처음 몇 년 동안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3, 4년을 기다린 다음 자녀 3명을 가정을 꾸리기로 이전에 합의한 것입니다. 결혼식. 하지만 캐리와의 싸움으로 인해 이 계획이 망가졌습니다. 이 계획이 내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해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4년간의 헛된 노력 물론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둠에 가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너가 조어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녀는 나와 임신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녀가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정도로 나쁜 임신과 어려운 아이를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어지가 내 미래의 아내를 유혹했을 때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내 결혼식 날 그는 이제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그녀를 즐겁게 해주고 나는 그가 무지한 극을 비웃을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누워서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분노했습니다. 나는 진정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잠도 못 자고 TV를 켜서 정신없는 코미디 쇼를 켰는데 웃음이 나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오후 11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긴 하루를 기대하며 잠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매는 잘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좋은 차를 좋은 가격에 구입했고 엘버커키 지역의 일부 딜러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에서 미아터를 본 적이 없어서 다른 딜러에게 2대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빨간색이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제 고객이 어떤 색상을 선호하는지 알아낸 후 거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그들 각각은 귀하의 부지에 어떤 차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우리는 완료하겠습니다. 이 경매에 더 자주 왔어야 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업가들과의 의사소통으로 인해 사업을 확장하도록 영감을 받았고 오후에 변호사를 만났을 때 문제로부터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뉴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아 내 재산의 절반을 잃게 될 것이고 내 아이도 아닌 아이에 대해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를 조지 집에 맡기겠습니다. 자기야. 나는 그녀가 그 집에 머물 수 있었을 집에 대한 모기지를 갚을 것이지만 모기지에는 내 이름이 유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사하면 그녀는 그것을 팔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세금과 공과금을 지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임하고 집을 얻으려면 회사로 등록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지만 어떻게든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업 변호사와 상담해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집문으로 들어섰을 때 긴 하루에 너무 지쳐서 제나에게 피곤해요 샤워하고 바로 침대로 가서 침실로 가실래요라고 제나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그녀가 안 된다고 전화함 나는 늦은 점심을 먹었다 나는 적어도 그녀는 샤워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내 문제가 거의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중이었다. 나는 머리가 나온 지 몇 분 후에 잠이 들었다. 베개를 치고 지난주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제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제나와 캐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할 일이 있었고 내 직원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더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그들은 내가 스프레드시트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무보고서와 판매 예측 나는 폴에게 내가 23대의 자동차를 구입했으며 일주일 안에 엘버커키에 있는 딜러에서 자동차 거래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애너에게 말했습니다. 조지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기지 말고 비밀로 하기 위해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상사다 감사합니다. 애나 오전 9시에 당신은 대체 불가입니다. 나는 사업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귀하의 사업체는 등록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녀가 당신에게 강제로 팔아 가치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판매할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사업이 그녀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 사업이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지울 수가 없어 그에게 말했지. 알았어. 좀 생각해보고 상황을 좀 알아보자. 주말에 전화할게. 이번 주 이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지. 내 사업을 이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 오늘은 수정된 구절입니다. 이건 캐리와는 다른 내 아이예요. 지금 속으로 생각했어요. 분노로 가득 찼어요. 역시 훌륭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구획화 및 멀티태스킹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다시 사업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내 목록의 첫 번째는 학과장인 더그에게 전화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그 커트킨스키, 저는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미아터 2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이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입니다.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가격이 맞습니다. 무슨 색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로 가져와서 살펴보시고 가격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숫자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없이 팔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어느 것이 각각 장단점이 있는지 물었을 때 파이어 레드는 훌륭한 표현 색상이지만 더 빨리 바래집니다. 검은색은 우아해 보이지만 우리 기후에서는 빨리 뜨거워집니다. 이 차를 차고에 보관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지 않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태양에 많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색이 바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검은색이 귀하의 스타일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당신에게 적합합니다. 물론 괜찮다면 전화하세요. 전화를 끊고 빨간색 딜러에게 전화하여 거래를 주선했습니다. 그는 내 집에 있는 BMW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조어지가 도착했을 때 대도시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그는 독립계약자로서 여전히 수리해야 할 여러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고 원하는 대로 왕래할 수 있었고 작업이 회사에서 완료되는 한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 필요할 때 괜찮았는데 몇몇 세일즈맨이 곧 우리 창고에 들어올 자동차 23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커트. 이 차들은 경매에서 어디 나오는 걸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할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는 다음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경매장에서 여기로 배송을 준비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 빌어먹을 상인에게 침착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애너에게 연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일정에 맞추라고 하더군요. 그 주말에 떠날 때 저는 혼자 웃기만 했어요. 제나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어요. 마당에서 일하고 심부름도 많이 했어요. 제 전화 추적기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안 돼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에 대해 경멸만 느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월요일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자동차 쇼에 있었습니다. 나는 딜러와 엘버커키에 전화해서 그에게 비머를 몰고 미아타를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도착하시면 늦은 점심을 드실 겁니다. 여행하기 좋은 날이라 안나에게 하루 종일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줄을 기다려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대체 불가한 사람이라고 답했어요. 그녀에게 선물을 줘야 해요. 경주, 나는 다른 주인이 나를 환영해 주었던 점심 식사와 마찬가지로 여행이 즐거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아터를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꼭대기가 내려졌고 바람이 내 머리를 휘날렸습니다. 나는 다른 딜러에게 전화해서 검정색 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살기 위해 필요했고 조만간 2인승 이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집진입로에 차를 세웠던 제너는 창밖을 내다보며 둘 다 보러 왔기 때문에 가지고 다닐 걸 말했나 봐요. 여보, 왜 이 차가 필요합니까? 캐리를 위해 뒷좌석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타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 고객을 위해 방금 엘버커키에서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난 안 된다고 대답했어. 자기야, 난 작은 차를 좋아하지 않아. 제나가 약간 경멸적인 표정으로 캐리했다고 말했어. 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지. 아빠는 내 성 때문에 놀림을 받을 정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긴 싫어. 폴란드 중고차 세일즈맨과 함께 차를 몰고 가는데 그녀는 마치 10대들만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 제나를 보았을 때 이 무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정말 놀랐다. 그녀가 마치 캐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내 집에 있는 두 여자 모두 나에게 무례합니다. 10대들이 부모에게 가장 좋은 벌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가 말한 상처받은 방식으로 인해 내 가족 생활 전체가 가짜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요. 차를 후진으로 놓고 차를 몰고 가면서 실버시티의 길을 따라 운전했는데 그 주변이 불타올랐습니다. 마침내 9시에 진입로에 들어섰을 때 내 결혼 생활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30나는 즉시 위층으로 올라가 샤워실에 뛰어들고 내가 샤워에서 내려오지 않자 침대로 올라갔다. 제나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다. 복도의 빛이 내 눈에 직접적으로 비쳤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눈을 감았다. 당신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포츠카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내려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은 없나요? 당신은 극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나는 그것이 조지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내 뿌리에 대한 그의 벗겨진 태도가 그녀에게 문질러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딸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머릿속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녀를 지원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딸, 당신과 당신의 딸은 주변에 기둥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그냥 떠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격노했고 그녀의 태도는 그녀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처럼 나를 대하는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케민스키 집은 조용하고 추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더그에게 전화했더니 미아터를 확인하러 왔어요. 우리가 숫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뻤고 켈리 블루복보다 $3,000 저렴한 가격에 놀랐습니다.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떠나려고 했을 때 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대학 구매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약 2년마다 16대의 차를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별로 많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항상 사업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거래를 할 거라는 거 알잖아요. 이번 주말에 짐에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하고 그들의 추천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려 사업을 성장시켰다고 말했어요. 수요일에 제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커트, 당신의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와서 저와 상의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제 집의 분위기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커지고 싶어요. 그날 회의에서 계획을 듣고 마음에 들었고 구현하는데 약 2주가 걸릴 것이지만 효과가 있다면 이 2주 동안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 소지품과 도구를 집에서 인근 도시의 아파트로 천천히 옮겼습니다. 그 2주 동안 주어지는 나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24대의 자동차가 도착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주말에 그냥 미루라고 했을 때 나는 정원일을 좀 했고 제너와 캐리가 없을 때였습니다. 나는 옷장과 서랍을 청소했다. 제너는 주말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중에 빨래를 했다. 이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 옷장이 비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월요일 밤에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 제너에게 내가 떠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장대와 중고차 판매원으로서 나에게 다시 무례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요일 아침에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에 따라 하루나 이틀 동안 모텔에 가곤 했습니다. 이번 폭발전은 주차장에 일찍 도착했고 직원들이 들어갈 때 회의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문을 닫았습니다. 매주 회의가 있어서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좋은 아침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구입한 자동차가 어제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이미 점검 및 준비가 완료되어 지금 당장 판매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어지가 우리가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면 더 이상 조어지를 사용하여 여기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세요. 그리고 당신들 모두 대단하다고 놔두세요. 당신들은 가족 같아서 다음 일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눈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사업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기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랐지만 당신의 일에 관한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너 외에 당신은 내 임무 중 일부를 수행할 것이며 물론 그에 상응하는 증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놀란 상태에서도 애너를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안나에게 와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에 참여할 것이지만 자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가끔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판매를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변에 있을 수 있어서 모두 기뻤습니다. 적어도 때때로 회의가 끝났고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갈 때 조어지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왜 나는 회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팅하고 당신은 직원이 아니라고 말을 조금 더듬더니 드디어 차가 도착한 것 같으니 바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세심하게 검사하고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깜짝 놀라게 보았지만 당신의 차를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커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지 나는 사업을 팔았고 새 주인은 다른 방향으로 이사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에게 폭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아껴둘게요. 때로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므로 모든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당신이 사업을 팔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게 전부 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그가 직장을 잘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지난 2주 동안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수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너는 그의 서비스를 몇 번만 사용했습니다. 그는 23대의 자동차를 배달하기 전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면 그는 바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애너를 만났을 때 그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그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밀이야. 커트 너도 알잖아.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은 절대 안 할 거라고. 그녀는 나에게 확신을 줬어. 알았어. 여기 내가 네바다에 등록한 회사를 만든 거야. 회사 중 하나는 이 주차장을 사고 다른 회사는 그 회사를 산다. 내가 유일한 소유자야. 나는 어느 시점에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가지고 제너와 이혼하고 그녀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왜 그녀가 나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청했는지 제너는 아직 모르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조어지는 실제로 캐리는 내 딸이 아닙니다. 나는 그녀가 조어지의 딸이라고 믿습니다. 조어지는 물론이고 제너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곧 내가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녀는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이혼을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내가 그녀를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간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사업을 물려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회사를 2번 인수할 것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그녀가 이혼할 때까지 지출될 것이며 판매에서 몇 가지 커미션으로 컨설팅해서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애너 당신 일상 업무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새 주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젠과 조어지에 대해 들었는데 그녀는 누군가를 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경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에게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고 그 다음에는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새 표지판과 레터헤드를 주문해 주세요. 사업체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사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조어지와 제너의 마음에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사업체의 새 이름은 무기력한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름 철자를 썼기 때문에 그녀가 올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언젠가 어리둥절해하면서 내가 이 이름을 선택한 이유를 말해줄게. 그것이 전체 이야기를 말해준다고 말하면 충분해. 나는 그녀가 여전히 당황해 보였지만 그녀는 내 지시를 따를 만큼 나를 믿었다고 말했고 나는 떠날 때 모두에게 몇 마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아우디 차를 타고 앨버커키 방향으로 운전해 2시간쯤 지나서 전화를 받았고 발신자 아이디가 제나라고 하더군요. 저녁이 끝나기 전에 전화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내가 떠날 때 나는 하루나 이틀 동안 나갔고 그녀는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고 잠시 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똑같아졌고 우리는 다시 목장을 갖게 되었고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텐데 이번에는 그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는지 기다리며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시티에 있는 스피커폰으로 무슨 일인지 말했어요. 그녀는 다소 머뭇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앨버커키로 갑니다. 왜 거기로 가시나요? 차를 가지러 가라고 감정 없이 말해드니까 내가 들은 게 사실이 아닐 테니까 조지가 생각하고 전화한 게 틀림없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신의 여주인에게 전화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나요? 조지 나한테 전화해서 사업을 팔았다고. 왜 너한테 전화하냐고 당황스럽게 물었더니 그녀는 정정했다. HK 너의 가장 친한 친구 그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가장 친한 친구는 정말 농담이었다. 나는 그에게 농담이었다. 바보 같은 극 무기력하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 가족은 내가 중고차 세일즈맨이라는 사실을 당황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을 팔았으니 더 이상 그런 낙인을 견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먼저 그녀가 말하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지 걱정하고 있을 거라 하더군요. 이 회사는 우리 회사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었고 원할 때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새 주인이 이전 직원들에게 잘 대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당신은 다시 좋은 가격을 얻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생활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직장을 바꿔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몇 주 동안 휴식을 취한 후에 돌볼 것입니다. 그녀가 물었지 않은 그 돈으로 집값을 갚았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공과금과 세금만 내면 돼. 음식은 어떻고 휘발유는 어떻고 보험은 어떻고. 그녀는 거의 히스테리하게 말했다. 내 생각엔 난 멍청한 놈이야. 난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이제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그녀는 언제 집에 돌아올 건지 기대하고 있어. 지금이 진실의 순간이야. 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내가 말했지. 내가 그날 저녁에 떠난다고. 무심코 한 말은 당신이 나한테 돌아오지 말라고 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기가 꺼지지 않도록 공과금을 모두 지불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러면 안 돼. 커튼원 돌아가야 해. 그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들었어. 아니 정말 하기 싫다고 냉정하게 말했어. 시티 이러지 마. 그 애가 울었어. 이미 했어. 내 딸은 어떻게 잡아당기려고 했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캐리라는 여자의 말이에요. 그녀의 성과 그녀의 옛 남자가 중고차 세일즈맨이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커트 그녀는 단지 13살 소녀일 뿐이죠. 당신은 이것을 하워트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상관없어. 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 너희 중 누구도 이 말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전화를 껐다. 그녀에게 생각하게 하라. 나는 그녀가 지금 나에게 다시 전화를 하려고 하며 화를 낼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전화통화를 진정한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여유롭게 앨버커키까지 드라이브를 즐기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다음 전화를 할 사람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해 그녀의 연인에게 전화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책상에 도착했을 때 전화기를 다시 켰더니 5개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나에게서 3개를 모두 들었습니다. 하나는 조지가, 하나는 안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즉시 안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 안나, 죄송합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전화를 받았어요. 내 아내를 알고 있고 조지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저에게 전화했어요. 더 이상 이곳을 소유하지 않으니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라요. 좋아요. 그들이 당신에게도 주면 된다고 말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화 괴롭힘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세요. 커트가 말하길 커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저를 믿으세요.
우리는 당신의 가족이고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안나 당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아요. 남편이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기를 바랍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는 그가 끊임없이 나에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잃지 마세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그녀가 전화를 끊은 후 말했다. 바람피는 아내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화내지 마세요. 아우디에서 내려 주차장 사무실로 갔는데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우디가 있습니다. 교환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싶으신가요? 보자 그는 차 안팎과 후드 아래의 상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보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습니다. 교환하고 싶으신가요? 미래에 보답할 수 있는 더 나은 거래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분 후에 스포츠카를 얻으러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다시 도로 위에서 아래로 라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북쪽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2주 동안 산타페로 향했습니다. 뉴멕시코 북부 애리조나 남부 유타와 콜로라도를 여행했습니다. 애너가 제가 다시 와야 할 경우를 대비해 근처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고 그녀가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므로 나는 헤드웨스트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계속 전화를 걸었고 짜증이 나다가 사과했고 마침내 그들에게 나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들었지만 그들이 나에게 전화해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어지가 전화해서 내가 제너와 캐리를 떠난 것이 끔찍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냥 웃었습니다. 실제로 내 변호사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제너가 전화해서 내가 그렇지 않으면 재택명령을 내리겠다고 위협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락하지 말고 다시 오세요. 다시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신을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말했지만 당신이 아직 집세를 내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더 나은 일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그녀에게 내가 떠난다고 말하고 그녀가 나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말하는 녹음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사본을 보내주세요. 그는 그녀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녀의 변호사에게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강제로 일을 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서부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미아타는 가장 편안한 차는 아니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지루하고 불안한 중년 여성들 때문에 가슴 일부가 번쩍였지만 결국 나는 그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리노로 차를 몰고 갔다가 레이크 타호, 코스트 나파밸리, 하이웨이 1로 지그재그로 운전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요시티로 갔다가 샌디에이고로 갔다가 드밸리를 거쳐 라스베가스로 갔다가 피닉스로 갔다. 서두르지 않고 주차장에 멈춰서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몇 명이 30대 남자가 그냥 할 수 있다는 게 질투난다고 했다. 약 3개월 8,100만 후에 픽업 및 여행 무력한 오토에 도착했을 때 실버시티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팀 전체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실 몇 명의 새로운 얼굴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내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애너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사무실 그녀는 나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미소는 더욱 커졌다. 그녀는 일어서서 책상 주위를 돌아다니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내가 음식과 음료를 위해 모두를 랭글러에 초대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받을 수 있겠는가? 5시에 매장. 이때 시간은 3시였고 몇 가지 심부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팀 전체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2시간 후에 보자고 모두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가 일찍 여행 중이었을 때 제너가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가기 위해 유기경로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그녀의 노력을 좌절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5시에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랭글러 레스토랑에서 팀을 만났고 우리는 훌륭한 저녁을 먹었고 약 1시간 반 후에 모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마침내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애너와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떠났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당신이 커트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기력하고 취약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았고 당신은 옳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당신은 새 이름이 전체 이야기를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련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이것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농담은 결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농담은 당신과 당신의 뿌리에 대한 모욕입니다. 감사합니다, 애너. 당신은 정말로 제가 돌아온 주된 이유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내 책임은 당신이 내 신발을 채우지 않고 오히려 당신만의 신발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나는 훌륭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포옹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감사했고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곰팡이가 났고 환기가 잘 필요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시원한 저녁 공기가 방을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맥주를 마시고 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곳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고 한 가족이 놀고 있었습니다. 제너와 나에 대해 우리가 결혼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큰 희망과 꿈은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8시 30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대결 나는 일어나서 미아터를 타고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여전히 내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너와 결혼하기 전에 그것을 샀고 증서에 내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마당 진입로에 차를 세웠을 때 실망했습니다. 잘 관리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조경도 손대지 않은 것 같았어요. 불이 켜져 있었고 제나가 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으로 가서 노크했는데 1분 후에 문이 열렸고 캐리가 거기 서 있었어요. 눈이 커졌고 아빠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캐리는 집에 있는데 엄마야 말을 더듬다가 소리쳤다. 엄마. 제나가 주방에서 긴장된 높은 목소리로 소리치는 걸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계속 나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나쁜. 제나가 모퉁이를 돌아서 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가시나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의 외침에 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조지는 속옷만 입고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와 아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나가 침을 뱉었습니다. 조어지가 내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이사했다고 가정합니다. 제너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캐리는 당신이 그를 해고한 후 아파트를 잃었고 엄마는 여기서 청구서를 지불하고 다른 책임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남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후로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는 뚜렷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잘못된 정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녀를 고쳤을 때 그는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조지는 결코 내 직원이 아니었고 그의 고집 때문에 그를 해고할 수 없었습니다. 청구서는 모든 공과금이 그의 차로 지불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는 동안 식료품과 휘발유로는 충분했으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돌아가라고. 그녀는 안 된다고 했어요. 당신과 당신의 애인이 살 곳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들이 우리 집에서 함께 자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캐리는 괜찮아 보였고 나는 우리 집에서 이사하지 않을 거예요. 제나가 말했습니다. 정정 여기가 내 집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집이었는데 계약서에는 내 이름만 적혀 있어요. 잘 대답했어요. 당신이 떠났으니 이제 그는 내 집이에요. 공과금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법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합법적입니다. 주인님. 그리고 비록 제가 잠시 집을 나갔지만 아직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달 말까지 살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랑의 세를 드릴 테니 꼭 딸을 데려가세요. 무슨 말이야? 내 딸은 우리 딸이야. 너는 더 진실된 말을 생각할 수 없었어. 나는 낄낄 웃었다. 제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캐리에게 말했다. 내가 폴란드인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어. 내 진짜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나는 조지지만 방 안의 침묵은 잠시 후 귀청이 터질 것 같았다. 제나가 온유하게 무엇인지 물었다. 제나 결혼식 날 당신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생긴 것 같지만 내 아이는 아니었지만 당신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캐리 이제 아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진짜 아빠의 성을 캐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어쩌면 엄마가 애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캐리라는 이름을 고집하지 않았나 싶어요. 나는 제나를 보았고 그녀는 조지를 보았고
그는 유령처럼 백인이었습니다. 조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되고 싶은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보면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대학 제나와 조지가 거의 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DNA 보고서를 던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들이 직접 가져갔는지 확인하라. 그것을 보다가 기절한 캐리는 사랑하는 새들에게 다음 주쯤에 내 엄마가 이혼 서류와 함께 퇴거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 나는 돌아서서 내가 없는 동안 계속 걸어 나갔어. 결혼은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충실한 걸까 싶었어요. 차를 사러 왔을 때 만났죠. 조지는 자동차 작업을 하고 있었고 우리 둘 다 좋은 데이트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무기력하고 무식하고 취약했습니다. 그동안 조지는 뒤에서 나를 비웃었고 내 얼굴 앞에서 폴란드식 농담도 했다. 나는 아파트로 돌아와서 아침에 맥주를 마셨다. 나는 변호사에게 가서 서류 처리를 시작해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나는 내가 집을 팔고 수익금을 나누어야 했지만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내 자리에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제나와 배신자 조지를 사랑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를 신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심리학자를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 판매점으로 복귀했지만 세일즈맨으로서 모든 직원에게 다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이상 상사가 아니었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식료품을 사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만 판매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자녀 양육비를 의무화할 때 한 번만 주장했습니다. 내 생활비 이외의 돈 제너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무료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 은행 계좌를 보고 내가 판매 수익금을 지출한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판매 자체를 살펴보았지만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료 판매원으로부터 제가 없는 동안 조어지가 처음 2주 동안 거의 매일 와서 애너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매번 거절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으나 결국 그는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는 ASE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집이 팔리고 문을 닫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물론 제나가 문을 여는 중이었어요. 나는 그녀를 보았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커트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상대로 소송 중이야. 이봐 커트 여기 나뿐이야. 변호사 없어. 우리 앉아서 민사대화를 하면 안 될까? 그래 그런데 데니 내 집에 가자. 증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안 했어? 그녀와 단둘이 있을 만큼. 그녀를 믿지 못하자 우리는 데니즈의 부스에 앉았고 몇 분 동안 유쾌한 인사를 나눈 후 제너가 왜 나를 쳐다보며 머뭇거리며 대답했는지 물었습니다. 간단한 대답은 내가 당신과 당신 둘 모두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동시에 우리 둘과 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인정했지만 조어지는 그것이 당신과의 개인 및 업무 관계를 망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하자고 했더니 왜 그렇다고 했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지는 어떤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물었지만 당신이 그에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은 결코 적합한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고 나는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관계를 끝냈습니다. 우리와 결혼식 준비에 집중하고 싶어서 결혼식 날 그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당신은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한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여전히 내 남자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잘못됐고 왜 그랬는지 제너는 망설이고 그러다가 나는 그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그도 나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서로와 당신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름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길에서 3개월 동안 캐리가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몰랐다고 했더니 그녀가 나를 보더니 커트라고 하더군요. 오늘은 당신과 얘기하고 싶었고 내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제나, 당신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했고 분명히 당신도 같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을 사랑했지만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당신에게 경멸감만 느낍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우리 관계가 끝났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린 다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결정하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LS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통 한 달에 2번 모였습니다. 나는 다른 대답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나에게 말한 것이 기뻤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당신이 저를 그렇게 나쁘게 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멸이 명백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얼굴이 빨개지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조금 화를 냈습니다. 쓰리섬 그리고 너랑은 안 했어. 내가 참여했다면 아마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 그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고 그게 내가 절대 하지 않을 일로 인해 너를 원망하게 만들어 너 난 그게 이상하게 들린다는 걸 알아. 그런데 두 남자가 같이 사랑해주면 될 줄 알았는데 허락해줄 사람이 아니어서 한심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생각을 하다가 네가 떠나고 내 세상이 다 무너졌어. 이제 넌 해도 돼. 내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나는 몇 달 후에 우리가 판사 앞에 섰고 그가 우리에게 이혼했다고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법원을 떠날 때 조지도 거기에 있었다고 제나가 말했습니다. 물론 옛날식으로 말했지만 이때쯤이면 둘에 대한 반감이 사라졌고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 둘은 혼자 있어도 되고 돼지들은 자기들끼리 살게 놔두세요. 더러운 그들은 서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 나는 더 낮은 생활 수준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알았어. 어쩌면 적개심이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련될 수도 있지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속이지 말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